지점장님과 함께 하면 10만 원짜리가 40만 원짜리 돼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그런 노하우를 배우라고 그래요. 그냥 똑같이 10만 원짜리 10만짜리 변경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보험 설계사가 처음 입사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할 것 같은데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딱 이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 영상을 보고 신입분들 1년차 미만들이 가장 많이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이직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잘 모르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가장 컸고요. 다른 것들은 원하지 않아요.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라고 한대요. 예를 들면 애기들이 응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가르쳐줘서 한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배우잖아요. 보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 열심히만 해. A부터 Z까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모르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기본. 1년차 미만들이 생각하는 기본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항상 우리도 고객님을 대할 때는 고객님 입장에서 고객님만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그 수준에 맞는 단어를 쓰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식적인 면은 유튜브, SNS 이런 데 너무 찾으면 이론적인 면은 되게 많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대부분 모르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누구한테 보험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들 눈높이 아예 모른다고 생각해서 기억 니은을 모를 때 숫자 1, 2, 3을 모를 때 것처럼 아예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 영업의 틀을 기본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이 영상 찍기 전에 보험 연주가 DB팀이 있어요. 저희 탑클래스 1기가 있었고 이제 2기가 입사를 4명을 하셨는데 2기한테 오늘 교육을 처음 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 이런 교육은 어디서 해줘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런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계약이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지점장님께서. 그래서 저희 아침부터 일찍부터 지금 6시까지 거의 하고 가셨거든요. 그것도 유튜브 촬영이 없었으면 아마 더 오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 회사에서도 이름만 대면 큰 회사들이셨고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앉아서 같이 복습해요. 계속. 이 보험이라는 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가 다르고요. 생각한 걸 입으로 뱉는 거 다르고요. 또 고객님한테 가서 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잘 하려고 하면 이 기본적인 게 다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험의 기초부터 영업의 기초도 가르쳐드려요. 1년차 미만인데 이직을 생각한다는 건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직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볼 때 너무 배우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그 배움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저한테 영상 보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난 이 지점장님한테 가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깨가 좀 무거웠고 책임을 져주려고 하니까 그 작은 것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조금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1년차 미만 분들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4년차, 5년차도 그 갈급함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오시는 팀장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면 다 해준다고 한대요, 항상. 그래서 갔더니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옮기고 1년에 막 3번 옮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입사 미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다 못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 노하우는 다 알려드릴 수 있으면. 그리고 이론적인 면은 저보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AI 챗봇만 봐도 너무너무 정확한 대답을 많이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한테 배워야 될 거는 어떻게 속도를 내서 일을 빨리 해야 되는지, DB 상담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워라. 제가 지금은 상담하러 많이 나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는 영업하는 지점장으로 항상 남아 있어야겠다는 게 제가 항상 느끼는 바인데 내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가르쳐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실수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가르쳐줬어요. 그럼 집에 가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틀렸는지 모르니까 잘못된 게 그냥 굳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학생이 처음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옆에서 봐주는 거예요. 제가 1대1 코칭처럼 봐주니까 팀장님 이거 잘못했어요. 바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격하게도 했다가 막 느슨하게도 했다가 막 장난도 쳤다 이러거든요. 틀린 거를 지적질하는 거를 너무 창피해하거나 하지 마시라. 왜냐면 같이 교육을 듣다 보니까 조금 민망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적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걸 고쳐서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못하더라도 저한테 똑바로 배우시면 똑바로 잘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같이 1시간, 2시간을 제가 하는 화법, 나가서 초회 상담을 어떻게 하는 거 계속 반복시켰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콜 돌렸어요. 본인들을 전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다 시키거든요. 이게 자기 거를 보고 남의 거를 듣는 거 중요해요. 콜스를 들으라고 하면 되게 창피해 하잖아요. 자기가 콜 돌린 거 너무 낯뜨겁고 자기가 상담하는 거를 녹화하기 어려우니까 녹음해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 듣는 것도 되게 조금 민망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야 고쳐집니다. 누가 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DB 영업을 처음 했을 때 녹음했고요. 콜 들린 거 다 하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남보다 빨랐어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많이 알아서 우리 팀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굳어지지 않도록 늘 확인받는 거. 보장 분석을 할 때 쓰는 게 좀 남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보장 분석이라는 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 3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플랜을 짜기 전에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보험과 팀장님이 생각하는 보험이 달라요. 그럼 저랑 얘기를 해요. 보험은 정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니니까 또 고객 입장에서는 또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입들이니까 아무래도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담에 그 상담을 갈 때마다 같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를 해주면 계약이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팀원들 뭐냐면 지점장님과 함께 하면 10만 원짜리가 40만 원짜리 돼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그런 노하우를 배우라고 그래요. 그냥 똑같이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변경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고객을 납득을 시키면 고객님이 보험료 저렴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금액을 더 높여요. 그런 노하우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밤새서 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팀장들이 계약을 아예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원래 나쁜 습관을 바로 좋은 습관으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고무줄 딱 당기면 다시 어떻게 돼요? 원상태로 오잖아요. 제가 이거를 안 해도 되는 지금의 실력이 됐는데 경력이 되었는데 이걸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물어봐요. 제가 왜 하냐면요. 말에 힘이 실려요. 하고 안 하고의 말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럼 고객님이 그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계약을 많이 하시고 가입서 개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고 그래요. 원래는 쓰는 게 정석인데 쓰는 것까지 너무 힘드니까 큰 소리로 읽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경력이 됐다고 하면은 새로운 상품이 나와도 이거 끝까지 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설명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설명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저 이번에 유튜브 통해서 이직 상담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예를 들면은 우리 손해보험에서 대장, 전망, 내암이 일반암에 거의 다 속해져 있거든요. 속해져 있는 회사가 딱 2군데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강조해서 했대요. 그래서 그 설계사가 약관을 보여주고 증권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고객님께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설계사가 아는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 공부를 해야 될 신입도 그렇기 때문에 약관을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관을 해석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입분들은. 그러면 저희 상사라든지 선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AI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약관 넣어서 얘기를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사람보다 AI가 더 정확하잖아요. 저희 팀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면 눈치를 보길래 우선 1차적으로 우리 AI한테 물어보고 AI가 나보다 똑똑하다. 근데 이제 노하우를 배울 때는 저한테 와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정확도가 저보다 좋으니까 저한테 그런 문제로 와서 물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 분석을 하고 어떤 제안서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논의하거든요. 그거를 한 10사람 것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진짜 실력이 확 늘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쌓여서 자기 실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모 회사는 이제 팀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입사하시는 분들은 대략 가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대요. 대충. 그 나중에 문제 되면 어떻게 돼? 구상권도 청구돼 이런 뭐예요? 근데 막 잘린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 보험 업계에도. 저도 신입일 때 첫 번째 고객님께 판매했던 그 가입시켰던 보험이 너무 잘못된 거를 보험에는 다 나쁘진 않은데 CI 보험이었어요. 그게 어찌나 걸리던지 좀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CI의 기준이 엄청 명확하게 나와 있고 유튜브만 인스타만 뒤져고 네이버만 찾아도 엄청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게 처음 나올 때는 저희가 잘 몰랐으니까 그냥 상품 설명서를 와서 지점장님들이 막 설명을 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했던 시절이었으니까 좀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어느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제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습관을 들이면 빨리빨리 찾고요. 근데 어떤 상품이 말씀을 할 때 고객님 상품에서도 약관을 뒤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근데 이 약관이 제일 정확한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습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6개월에서 1년차 신입 설계사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 꼭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굵고 짧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시간이 되는 한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험 연주가 송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